인왕자는 전력을 다해 앞으로 전진하는 동안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강한 힘이 그의 온몸을 덮었고 그는 좁은 구멍에서 일어나 천장과 벽을 부수며 거대한 동굴 밖으로 뛰어올랐다. 그는 거대한 동굴 속 보수를 향해 몸을 던졌다. 풍덩 소리가 나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는 물속에서 나오며 생존의 기쁨에 환희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한참 물속을 헤엄치고 잠수하며 수많은 물고기들을 구경했다. 물속에서 튀어나온 인왕자는 그곳이 왠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집 같기도 했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느낌도 들었다. 한동안 여기서 지낼 수 있겠어. 그는 기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다가 밖으로 나가보았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기분이 상당히 묘했다. 거대한 허공의 대해 아래로 구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하루하루 빠르게 돌아가는 지상의 해와 달이 보였다. 그는 훌쩍 몸을 던졌다. 강력한 바람과 밀도 있는 수분을 맞으며 그는 빠르게 지상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다. 서기 2011년 3월 10일 20일 시경 북태평양 서경 190도 북위5도 지점 4개의 퍼펙트 스톰의 조우가 일어났다. 거친 파도 간의 대형 충돌은 하늘까지 집어삼킬 태세였다. 한편에서는 대형 허리케인 수십 개가 발생했다. 천지가 맞닿을 듯 낮게 드리워진 먹구름과 연결된 수용돌이는 회전하는 거대 기둥과 같았다. 검은 구름 사이로 전자기가 스파크를 튕겼다. 마치 신이 분노한 듯 수십여 개의 번개가 파도 사이로 거침없이 떨어졌다. 콱콱쾅 포효하는 천둥 소리에 바다 속 물고기들이 혼비백산 흩어졌다. 태풍의 제왕, 대형 태풍의 눈에서 구름을 관통하는 거대한 홀이 발생했다. 짧은 순간 일시적으로 뚫린 직경 500m 크기의 먹구름 구멍이 창공과 통하며 강렬한 태양의 빛 줄기를 쏟아부었다. 길게 뻗은 먹구름과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 금색 철봉이 떨어지고 있었다. 황금 철봉은 큰 먹구름의 구멍을 통과하여 빙글빙글 돌며 추락하더니 그대로 바닷속으로 빠져버렸다. 구름 위로 100피트 높이의 상공에는 투명한 입자로 모습을 감춘 우주항공모함 한 대가 떠있다. 우주항선 통제실의 함장 강영경은 웜홀의 발생 지역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 바다 속으로 빠진 낯선 물체에 대한 이미지의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가며 거듭 확인을 반복했다. 그는 바다로 빠진 물건을 확인하고 특수요원들을 소집해서 명령을 내렸다. 당장 하풍은 S-전 기종을 끌고 바다 속에 빠진 물체를 건져와. 특수요원 케빈 넥슨은 강영경에게 격려를 하고 바로 요원들 4명과 함께 스텔스 성능의 하풍은 S-전 전투기에 탑승했다. 하풍은 S-전 기종은 높이 3m, 길이 17m, 폭 8m의 반달의 모양, UFO 첨단 공법으로 제작된 스텔스 전투기이자 기본 2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하며 창공과 바다 속을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수륙 복합 기종의 비행체다. 하풍은 S-전은 항공 우주모함의 뒤편 출격 입구를 벗어나 먹구름을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 곧이어 전자기가 넘쳐 흐르는 구름 속을 음속으로 통과한 뒤 순식간에 바다의 수면을 뚫고 들어갔다. S-전은 수중의 마찰력에도 저항을 받지 않고 물살을 가르며 400km의 속력으로 빠르게 강화했다. S-전의 주 조종대를 잡고 있는 케빈 넥슨은 모니터에 표시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 수중 바다까지 1분 정도 수료될 것을 확인했다. 거의 바닥에 접근하자 충돌을 미연에 감지한 하프문은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 그리고 완전히 멈추자 좌우측과 밑면에 있는 여러 대의 상향등이 켜지며 사방을 밝게 비추었다. 하프문에 설치된 인공지능의 여러 대의 모니터 스크린에 나타난 해저에 바닥 주변을 빠르게 탐색하다가 목적물을 발견하자 스크린의 녹색 표시 신호로 조종사에게 알렸다. 고대 금색 철봉 형태의 물질은 하프문 S-전으로부터 1000m 정도 떨어진 위치의 몸집의 절반이 흙 속에 파묻혀 있었다. 고대 물질과의 거리 1000m 근접, 600m, 300m, 200m, 100m, 50m, 10m 접근. 인공지능 조종 시스템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목표물과의 근접거리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하풍은 S-전의 조명이 아래의 모래 속에 박혀있는 3m, 직경이 7cm인 금색 철봉을 밝게 비추었다. 케빈은 4명의 요원들에게 하풍은 스텔스배 아래 보이는 신비한 금색 철봉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대체 뭐지? 케빈은 금색 철봉을 건져오기 위해 1차 요원 2명에게 임무를 설명해 주었다. 5분 안에 건져와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바로 복귀하도록. 두 요원은 경례를 붙이면서 잠수복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하풍은 S-전에서 밖으로 나가는 입구는 3차 차단문이 있었다.
두 의원은 1차, 2차 통로를 지나 2차 문이 닫히고 3차 입구가 열리기를 기다렸다. 3차 입구가 열리며 수압이 밀려오며 그들은 물속으로 진입했다. 그들의 몸은 강력한 생명줄로 이어져 있었고 철봉을 끌어올릴 용도로 특수 제작된 양쪽으로 갈고리가 달린 로프를 허리춤에 연결했다. 그들은 산소풍과 전진을 위한 엔진을 가동하며 10m 아래 암초 사이 모래에 반쯤 파묻힌 철봉을 향해 내려갔다. 케빈 렉스는 남은 두 의원과 함께 조명 아래로 촬영되는 카메라의 모니터를 조정하면서 두 의원이 철봉을 향해 접근하는 것을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두 의원은 철봉 가까이 접근하여 두 손으로 그것을 붙들었다. 한 의원이 당겼는데 잘 당겨지지 않았다. 그는 헬멧 속 자체 무전기로 케빈에게 상황을 전달했다. 꿈쩍도 안 합니다. 대체 이게 뭡니까? 케빈은 마음이 조급했다. 벌써 3분이 지난 것이었다. 잔말 말고 줄에 단단히 연결시켜 놓고 복귀. 알겠습니다. 릭 요원은 빠르게 대답하고 3개의 갈고리 중 1개를 철봉 한가운데에 걸고 양쪽 끝에 나머지 2개를 나누어 걸었다. 옆에 있던 요원이 시계를 보고 6분이 지체된 것을 확인하고 말했다. 릭 요원, 어서 갑시다. 릭은 손가락으로 OK 사인을 보냈다. 두 요원은 다시 하프문 S-1000을 향해 등 뒤에 출력 엔진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등 뒤의 기기가 수압 때문에 고장이 나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10m 위의 불빛을 향해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케빈 요원, 엔진이 고장났어요. 케빈은 놀란 표정으로 하프문 S-1000을 두 요원이 있는 쪽으로 접근시켰다. 어서 올라타. 입구가 열리자 두 요원은 온몸을 휘저으며 안으로 진입했다. 문이 닫히자 3번째 통로에 물이 빠지면서 두 요원은 바닥에 떨어졌다. 렉스가 2번째 입구를 열고 두 요원과 함께 다가와 두 요원을 맞이했다. 두 요원이 안전하게 탑승하고 난 뒤 요원들은 조종실로 돌아와 잠시 중단했던 목표물 수거 작업을 진행했다. 금색 철봉은 연결된 줄에 의해 당겨지며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는 요원들이 들어온 입구 안으로 들어왔다. 하프문 스텔스가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바다를 빠져나온 하프문 S-1000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공을 벗어나 번개가 진동하는 구름 속을 뚫고 음속으로 솟구쳐 올라갔다. 전자기장에 같은 극으로 설정되어 번개가 스텔스 주변으로 바짓거리며 지나갔다. 아틀라스 입구가 열리고 하프문 S-1000은 거대한 출격 통로를 지나 비행체 이착륙 지점에서 멈추었다. 하프문 S-1000은 옆에 나란히 수백 대가 줄지어 있는 3가지 색상의 블랙, 블루, 그레이 하프문들 옆에 이착륙 자리를 찾아 안전하게 내려 앉았다. 여러 간부들이 몰려오는 한가운데 검은 제복 유니폼을 입은 강영경이 검은 망토를 펄럭이며 나타났다. 케빈과 리 교원이 줄에 묶여있는 황금색 봉에 걸린 고리를 제거한 다음 함께 들어보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그것은 크기와 다르게 사람의 힘으로 들 수 없는 무게였다. 그런데 강영경 앞에서 금색 기물이 스스로 일자로 꼿꼿이 허공에 부양해서 고정된 듯 멈추었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한편으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부양 상태의 금색 봉을 바라보았다. 신의 기물이군. 그는 나름 그 황금색 봉에 대한 칭호를 신기물이라고 부르기로 정한 모양이었다. 신기물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판단의 말을 걸어보았다. 내가 마음에 든 것인다. 철봉이 갑자기 작아지면서 짧은 몽둥이로 변해서 강영경의 가슴 앞에 다가갔다. 강영경이 떨리는 손으로 짧은 몽둥이를 잡았다. 그러자 몽둥이는 작아지면서 금반지로 바뀌어 그의 가운데 손가락 속으로 들어갔다. 오! 그 물질과 몸이 일체가 된 강영경은 몸이 상당히 가벼워지면서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럴 수가. 순간 그의 머릿속으로 2글자의 산스크리트어가 떠올랐다. 니르 바제라. 그는 허공 위로 떠오르며 경이로운 듯 감탄한 목소리로 신물의 이름을 불렀다. 오, 이름이 니르 바제라로군.